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식사 시간 이후에 강의할 때가 제일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꿈나라로 가지 않고 VR의 세계로 오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시호라고 하고요. 제가 VR 랩이라는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VR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VR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한계가 뭐가 있는지, 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VR 플랫폼 구성을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VR 헤드셋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이 있나요? 사용해 보신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헤드셋을 가지고 뭐 게임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봤다든지 아니면 해보신 분. 네. 한 10% 정도, 어림잡아 한 10% 정도 본다고 보면 아직 굉장히 VR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퍼져 있지 않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VR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헤드셋이죠. 여러분 얼굴에 쓰는 헤드셋. 그리고 헤드셋과 컨트롤러를 같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컨트롤러가 필요 없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without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그 서비스에.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텐츠는 게임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머시브한 실감나는 3D 360도 비디오. 그 다음에 뭐 소셜 SNS라든지 텔레프레젠스, 텔레콜래보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VR이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헤드셋을 보면요, 우리가 헤드셋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헤드셋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말고 헤드셋 자체가 완벽한 독립된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스마트폰 기반의 헤드셋은 삼성의 기어 VR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의 카드보드, 요즘 구글이 얼마 전에 발표한 데이드림 뷰 같은 게 스마트폰 기반의 헤드셋이고요. VR 전용 헤드셋은 오큘러스 리프트가 대표적이고요. 오큘러스 리프트는 지금 페이스북의 자회사로 돼 있죠. 그다음에 HTC 바이브, 그다음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면, 삼성 기어 VR은 뭐 여러분들 직접 써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생겼습니까? 삼성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탈착하는 이런 일종의 박스에 이렇게 탈착하게 되면 광학계만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약 출시 가격이 99불,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보드는 이거보다 더 간단해서 마대 종이 같은 거로 접어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간단한 광학계가 들어가 있는 정도고, 한 10불에서 20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구글의 데이드림 뷰 같으면은 이것도 구글 안드로이드 N 버전 이상의 폰에, 그럼 구글이 안드로이드 N부터 공식적으로 VR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N 이상의 폰을 붙여서 이렇게 가운데 껴서 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건 가격이 지금 79불로 예정돼서 지금 오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전용 헤드셋을 보면요, 오큘러스 리프트 최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같이 컨트롤러, 이게 손가락에 끼는 컨트롤러, 양손에 끼는 거와 헤드셋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HTC 바이브 같으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4개의 액세서리 컴포넌트를 있습니다. 고사양의 헤드셋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손에 들고 있는, 양손에 들고 있는 그 컨트롤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그 위치를 인식한다든지 자이로스코프로 뭐 동작을 센싱한다든지 이런 양손에 들고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박스는 이 설치형입니다. 설치형으로 해서 이 헤드셋의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도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단순하지만 독립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의 가격을 보면 오큘러스 리프트가 컨트롤러 없이 600불, 그리고 컨트롤러까지 하면은 200불이 추가돼서 800불이 되고요. HTC 바이브는 800불에 저 5가지가 다 포함되고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400불이고,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400불에서 800불대 가격이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부착해서 쓰는 형태는 100불 이하, 10불에서 100불 사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각자 가고자 하는 전략이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보급시킬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의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C 바이브 같으면 설치를 이와 같은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쓰고 양손에 여기에 컨트롤러 들고요. 벽에다가 이제 포지션 센서를 붙이면 이 자기 공간을 VR 스페이스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HTC 바이브는 모바일이거나 최소한 휴대용의 VR 기기는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데스크탑 같이 정해진 위치에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을 보면요. 뭐 서비스 플랫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은 오큘루스가 하는 오큘루스 스토어하고 구글이 하고 있는 데이드림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큘루스 스토어는 오큘루스 리프트, 기어 VR, HTC 바이브를 지원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컨텐츠 스토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디벨롭을 해서 일반인이 디벨롭을 해서 오큘러스 스토어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벨롭을 하려면 주로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주로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 엔진을 써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드림을 보게 되면 데이드림은 안드로이드 앤 모바일 폰을 기본으로 지원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최근에 픽셀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보드나 데이드림 뷰로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도 디벨롭먼트 커뮤니티를 지원해서 이 디벨롭먼트 커뮤니티의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SDK 이게 개방되어 있고요. 게임 엔진으로 유니티나 언리얼을 쓰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굉장히 저가형의 라이센스 전략을 가져가서 라이센스 비용이 거의 없었는데 언리얼은 굉장히 고가의 라이센스 비용을 가져가서 정품으로 라이센스를 받으면 거의 몇 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언리얼이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한테 너무 밀리다 보니까 전략을 바꿔서 VR 개발자한테는 무료로 그 엔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드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를 보면 뭐 게임, 비디오, 그다음에 저널, 맵,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팅 방송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저널입니다. 저널이라고 하면은 우리 신문이나 아니면 CNN 같은 뉴스 전문 채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VR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CNN,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 이런 데가 지금 구글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요. 이거 VR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은 10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게임,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로맨스, 가상 연애죠. 그다음에 텔레프레젠스, 트레이닝 또는 가상 훈련 이런 걸 우리가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시리어스 게임. 그다음에 영화, 무비, 그다음에 라이브 공연,
네, 투어, 가상여행,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그 다음에 새로운 저널, VR 저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 번씩 소개를 해보면요. 게임 같으면 이런 식으로 헤드셋을 쓰고 굉장히 실감나게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교육. 이러면은 이게 이제 가장 타겟으로 삼는 게 의학 같은 데서 하는 이런 인체 내부를 본다든지 해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자세하게 내부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실감나는 교육이 되는 이런 체험 교육. 그다음에 가상 연애 같으면 이 로맨스요. 이게 그 소니가 이제 하겠다는 그 서머 레슨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 공간 속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의 어떤 그 연인과 뭐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뭐 속된 말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다음에 원격 현실입니다. 원격 현실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원격 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와 있던 원격 현실의 개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갖다 놓고 같이 있는 것 같이 느낄 것이냐. 내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게 하나의 원격 현실이고요. 여기 있는 게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마우스 포인트가 느리네요. 네. 네, 마우스 포인트가 느려서 이 테이블 공간 안에 가상 공간에 어떤 있는 사람들과 오브젝트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로 가상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상 공간 안에 만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리어스 게임 같으면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개발한 시리어스 게임의 하나인데요. 온라인 시리어스 게임인데 이게 그 재난,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그 탈출하는 경로를 찾는 게임입니다. 탈출하는 경로를 얼마나 찾느냐.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 세 명의 트레이너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들어와서 공간에 만나서 같이 화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공간에서 화재를 체험하게 되고 미션을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뭐 이런 게임을 하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실감나는 그 게임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훈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에서 뭐 안전교육을 하죠. 근데 아무도 안 보죠. 그냥 귀찮은 거 한다고 해서 요새는 굉장히 뭐 코믹한 게 이렇게 꽁트처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걸 VR로 하는 그 체험형 교육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보면 비행기 안에서 그 재난 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영화 보면은 오큘러스 시네마 그래가지고 오큘러스 리프트가 3D 이 VR 시네마를 만들고 되겠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실감나는 영화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공연 같으면 라이브로 공연을 직접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VR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라이브 공연 개념은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현장에 라이브 공연의 현장에 그 3D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입체 음향 스피커가 있어서 그거를 원격에 떨어져 있는 원격지 사용자한테 VR로 이머시브하게 스트리밍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는 것 같이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자신의 아바타가 있어서요. 그 아바타 홀로그램이 이 사람이 체험하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 그 실제 현장에서 이 아바타가 그걸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럼 실제 있는 사람들과 이 원격지 있는 사람이 아바타를 통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랙션 하는 광경을 또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VR 체험자가 직접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간단한 데모를, 그거에 관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원격 여행이라든지 어떤 그 현장에 떨어져 있는 곳에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뭐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하는 런던의 어떤 브릿지죠. 거기서 같이 체험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또 그 VR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3년 전부터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온라인 그 인터넷이 열리면서 가장 그 위축된 파트 중에 하나가 그 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퍼 신문사 같으면 지금 거의 그 보는 사람이 없고요. 그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저희 학교의 그 기숙사에 보면 일간지를 이렇게 기숙사 입구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어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20대 학생들은 일간지를 그냥 줘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저만 가끔 지나가다가 애처로워서 하나씩 가져가는데 저도 잘 안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널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이머시브한 그 VR 저널리즘이 새롭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든 게 그 프로젝트 시리아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실제로 시리아 내전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VR을 통해서, 아무리 기사로 시리아의 내전의 참상이 그렇다 해도 글을 읽는 사람은 그 참상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죠. 직접 폭탄이 떨어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가 막 폭탄의 건물의 더미에 깔려 죽고 이런 광경을 그 기사로만 봐서는 느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기사와 함께 VR로 현장을 체험하는 것처럼 재구성을 하게 만들게 되면요, 이런 거 영상을 보고 난 사람들이 대부분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참상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런 이머시브한 실감나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언론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텔레프레젠스를 경험하는 VR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요 영상을 여기 있는 것 같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인데 유튜브 영상이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그 시점 독립적인 3D 컨텐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강연을 하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영상은 사용자가 VR 헤드셋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참고로 레퍼런스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체험자는 지금 리모트 원격지에서 VR 헤드셋을 쓰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기가 지금 보면은 화면이 그 헤드셋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당겨지거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광경을 줌밍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만약 저런 시스템이 여기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VR로 체험한 사람은 이 공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뭐 천장에서 여기를 내려다본다든지 어떠한 시점에서도 보는 게 다 가능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원격 작업을 좀 모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있는 학생이 지금 그 요리 강사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 테이블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핫플레이트가 있고 물을 끓이고 있고, 저걸 VR로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이 온도가 전달이 돼서 가기 때문에 그 핫플레이트를 바라보면 그 온도를 자기가 느낄 수 있게 전달돼서 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봤던 공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격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감성을 저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성 여러 가지 이모션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걸 던지게 되면 같이 원격지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기 있는 사람과 나타나면 저쪽에 있는 거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홀로그램이 있어서요. 홀로그램에 원격지에 있는 사람의 영상이 나타나서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과 그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뭐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굉장히 현실감 있게 실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VR이 굉장히 새로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VR의 기술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바일이라고 하면 모바일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큰 부담이 없죠. 그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항상 휴대할 수 있는데요. 이 헤드셋은 불행하게도 아직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 그 지하철에 헤드셋을 쓴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VR을 체험하겠다 그러면은 항상 헤드셋을 휴대폰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저러고 쓰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착용감입니다. 아직까지도 썼을 때 불편하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이 또 가장 큰 게 외모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에 뭐 남성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썼을 때 얼굴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좋은데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이걸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비주얼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게 이걸 쓰게 되면 뒤에 고무밴드가 있어서 이렇게 딱 당겨주는데요. 그럼 억근 지금 미장원에서 머리 만지고 왔는데 머리가 다 헝클어진대요. 그러면은 이 체험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이 VR이라고 하는 게 가상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가상을 현실처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는 달라요. 영상이.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영상을 보게 되면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눈이 굉장히 필요해요. 눈에 피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막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이 이머시브한 체험기 같으면은 막 몸이 움직이게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어지럼증을 막 느끼게 됩니다. 우리 배에 탄 것 같이 배멀미 같은 현상을 느끼고요. 그래도 그냥 계속하게 하면 막 심한 구토 증상을 느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 어지럼증, 구토 증상 이런 식으로 몸의 피로도가 누적돼서 갈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단 눈에다 뭘 쓰게 되면요. 안 보입니다. 블로킹이 되죠. 시스루가 아니에요. 넌 시스루 형경이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쓰고 키보드를 조작할 수도 없고 다른 물건을 또 손에 쥘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눈에 쓴 상태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페이스북이나 오큘러스가 하는 것처럼 손에 컨트롤러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이 많이 채택이 될 텐데 그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죠. 예, 그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 할 거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킬러 앱의 문제입니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서 사용자가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디바이스의 보급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벌어질 거고요. 가격도 싸질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VR이 본격적으로 더 실용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VR 기술은 여기 있는 것 같이 골치 아픈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터 시크니스가 왜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그 VR 영상을 만들 때는 이 3D 스테레오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그 입력되는 영상의 차이를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에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디스페러티라고 그러죠. 어느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두 개의 영상을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보여주게 되고요. 화면을 분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HMD의 화면이 눈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맺을 수 없는 거리에 있어서 초점을 맺어주기 위해서 렌즈를 써서 이 화면을 눈에 초점을 맺어주도록 그렇게 광학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눈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우리 눈이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와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볼 때 우리 눈의 수정체의 두께가 바뀌어서 이 초점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코모데이션.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물체 볼 때 이게 눈의 수정체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눌러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원시가 되는 거죠. 이제 가까이 있는 건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만 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어코모데이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가 바뀌게 우리 눈은 자동적으로 동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컨버전스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이 고양이를 볼 때, 고양이가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두 눈의 각도가 가까이 오면서 각도가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토인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어떤 물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물체에 눈의 어코모데이션이 맞고 컨버전스가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VR 영상을 보게 되면요, 화면이 고정되어 있고,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데 물체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막 바뀌죠. 그러니까 실제 영상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점을 보게 되면 컨버전스와 어코모데이션이 매칭돼서 보고 있는 점에 선명하게 영상이 보이게 되고요. 그 밖의 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눈에 두 개의 컨버전스 각이 매칭이 되게 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스크린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변화가 앞뒤로 바뀌더라도 스크린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의 컨버전스와 어코모데이션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뎁스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머리가 막 헷갈리는 거죠. 그 헷갈림의 증상이 눈의 피로도로 나타나서 한 1분 정도만 이 영상을 봐도 눈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게 되고요. 한 5분 정도 보게 되면 막 눈이 따끔따끔하게 느껴지고요. 한 30분 정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다시는 VR을 안 하고 싶어지고 뭐 이런 현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해결을 해야지만 VR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 최근에 이걸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물이 어디 있느냐를 계산을 해서요. 우리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다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눈에 보면 눈이 초점이 맞아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클 오브 인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서클 오브 인터리스트 공간에 초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눈의 각도에 맞춰서 영상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항상 컨버전스가 맺혀주는 이와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시연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 실험실로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눈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VR 하면서도 VR 눈이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개발해서 딱 쓰는 순간 하나도 안 피곤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피곤하지 않게 할 거냐를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자연스러운 이게 피로도를 유발하는 요소를 산출을 해서 그 산출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산출되는 요소의 누적되는 값을 누적을 시켜서 이 정도의 그 피로도의 요소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컨텐츠 보면 있죠. 뭐 19금, 뭐 15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내용은 VR의 피로도가 무슨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이거는 보면 굉장히 눈이 피곤할 수 있다.
아니 이거는 눈이 피로함이 거의 없는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때 작업과 또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이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할 때 이 컨버전스와 어코모데이션을 매칭하는 방법 두 개를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실험실 레벨에서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 그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있는 영상을 가져왔는데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그 커넥트 3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서로 아바타들이 인터랙션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HMD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우리의 모든 정보는 어디에 보냐면 얼굴의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할 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다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치고 뭐 눈이 윙크를 하고 그러면 쟤 둘은 서로 좋아하나 보다. 사귀나 보다. 금방 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얼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굴의 표정을 인식하고 그 얼굴의 표정을 감성으로 변환해서 실제 인터랙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 기어 VR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이 사람의 감성 표현은 결국은 이 얼굴 표피 이 피부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의 움직임을 읽어내서 하는 센서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상태에서는 이 정도를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표정한 상태와 윙크하는 상태, 그 다음에 웃는 상태, 이런 상태에 따라서 이 각 포인트의 데이터 값을 읽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아바타랑 연결을 해주게 되고 자연스러운 인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돌파구로 볼 수 있는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VR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드림이나 이런 데서 있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텔레프레젠스 시스템, 아까 데모 보여준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은 우리가 에듀케이션이라든지 그런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에듀케이션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셜 VR, 그 페이스북이 하는 소셜 VR 같은데 바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의 주제인 이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그 커머스, 이 새로운 스타일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커머스에 어떤 VR이 가는 영역이 굉장히 크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는 더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다. 그죠?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그 발언이었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이 VR과 연동되는 어떤 새로운 커머스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해서 새로운 우리가 얼마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사이버 인텔리전스입니다. 지금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아바타의 그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걸 게임 AI라고 부르는데요. 전 VR에서는 사이버 AI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보면 VR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굉장히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를 전달하는 방법, 전통적인 예전에 있었던 방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거기서 온라인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있었고요. 이제 VR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전달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저널, 그 다음에 라이브 공연, SNS 이런 데서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가상현실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휴대성, 편의성, 착용성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UI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는 기술적인 과제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 VR랩에서는 눈의 피로 어지럼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표정하고 감성 인식을 하는 그 HMD에 그냥 바로 부착이 되는 센서를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프레전스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용화 곧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어스 게임으로 VR 에스케이프 심이라고 하는 재난 탈출 훈련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AI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